4번 문제 넘어가서 보시면 공직의 분류에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는데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지금 계급제, 직위분류제, 실적주의, 뭐 직업공무원제도를 좀 문제를 많이 거의 매회 중간중간 넣고 있잖아요. 이게 계급제, 직위분류제가 시험 문제에 엄청 빈출까지는 아니지만 꽤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어려워하는 게 이쪽 파트여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최대한 완전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넣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넣었어요. 좀 더 헷갈리게. 그래서 우리가 매번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로 못 풀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넣은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직위분류제는 직무 또는 직위를 기준으로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를 평가해서 직류별, 직렬별, 등급별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제도다. 어때요? 너무나 확실하게 맞는 표현이죠. 계급제는 공직 분류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보다는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분상의 격차인 계급을 기준으로 그냥 공무원의 상대적 지위, 자격, 능력에만 차등을 두고 상이한 대우, 그래서 9급이냐 8급이냐 7급이냐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직위분류제는 사람과 조직을 일체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므로 조직 목표 달성에 헌신하는 조직 몰입도가 높다.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급제에서 우리가 봤던 설명이에요. 근데 아마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지금 다시 짚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아마 이 문장 가지고 그랬나? 아닌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은 계급제 하에서는 일반 행정가를 중시하므로 전직과 전보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어때요?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고 직위분류제는 전문 행정가를 양성한다. 그래서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이기 때문에 인사 배치가 신축적이다, 탄력적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여서 뭔가 짜투리에 있거나 아주 핵심 포인트가 아닌 지문이 나와서 헷갈리더라도 나머지 내용들이 확실한 것들을 찾아내서 소거를 하고 나머지를 답으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데서 실수하는 거는 이상하게 내가 못 보고 잘 모르는 것 같은 내용은 답으로 잘 안 고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4번 지문도 맞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뭔가 자꾸 3번 모르는 내용이라 찍기 싫은 거지. 그치? 틀린 사람은 아마 그런 심리로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꼼꼼하게 다 보는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잖아요. 핵심만 알면은 한 80점은 맞아요, 무조건. 핵심 포인트만 알면 80점 맞는데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 수강생들이 대부분 보건직 합격하신 학생들 저한테 연락 올 때 거의 교수님 저 합격한 것도 좋은데 보건행정 다 맞았어요. 공중보건 다 맞았어요. 또는 하나 틀렸어요.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처음에 보건행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보건행정이 제일 쉬웠어요. 100점 맞았어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정도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은 뭐예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을 때 계급제는 얘를 어떻게 나눴어요? 요렇게. 그래서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쵸?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는 어떻게 나눴어요? 기술직군, 행정직군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잠깐만 두 개로 나눌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술직군, 기술직렬, 간호직렬 뭘 나눠 놓고 얘네들을 묶어서 얘네를 다 묶어서 직군, 기술직군이라고 하고, 또 그 직렬 중에서 직렬을 또 세부적으로 또 조금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나눈 게 직위분류제에서 이렇게 하고 끝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이 얼마나 곤란하냐, 난이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등급도 나눴어요. 그래서 등급, 직급을 요렇게 나눠 놓은 게 직위분류제다라고 했어요. 이것만 알아도 거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갰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나눈 게 직위분류제고, 그냥 이 사람의 능력이 지금 9급 정도의 능력이냐, 7급 정도의 능력이냐 해서 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눈 거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그러면 계급제 같은 경우는 인사 채용할 때 어떻게 뽑는다? 밑에서만 뽑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신규 채용만 해요. 이렇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직위분류제는 여기에 딱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외부에서 데려올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용 구조가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왜요? 밑에서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밖에서 뚫고 들어오니까 개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자,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막혔잖아. 갈 수 있겠죠. 얘를 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막혔어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를 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가 기본이고, 이 일반 행정가이기 때문에 인사 배치가 신축적이다, 탄력적으로.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에 있는 전직과 전보 다른 직렬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행정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의료기술 직렬에서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를 뽑았어요. 간호직렬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잖아요. 자기네끼리만 보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게 이 직위분류제죠. 그래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한 다음에 요 부서, 요 직렬 안에서만 인사 배치가 되니까 그 인사 배치가 좀 그 경직되어 있다,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자, 신분의 보장은 누가 더 강력하다? 계급제는 강력한 신분보장, 직위분류제는 미약한 신분보장. 왜요? 여기 중간에 TO가 나오면은 계속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밖에서 데려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신분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여기는 강력한 신분보장, 미약한 신분보장이다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위분류제, 계급제 헷갈릴 때는 딱 이 피라미드 놓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말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계급제부터 보시면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문장으로 쭉 풀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포인트 키워드가 아니라 문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조금 더 보시라는 거고, 계급제는요, 공직을 분류할 때 업무 성격보다는 뭐를 중심으로 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신분상의 격차인 계급, 자, 9급, 8급, 7급, 6급, 이게 신분상의 격차인 거예요. 그 계급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상대적 지위, 자, 9급의 지위, 8급의 지위, 7급의 지위, 요거 상대적인 것만, 자, 지위, 자격, 능력의 차등을 두고 거기에 따른 다른 대우와 직책, 내가 9급이냐 6급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겠죠. 내가 하는 업무의 범위도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자, 계급제는 공무원 계급의 기초를 두고 상대적 지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한다. 그래서 계급의 기초를 둔 다음에 상대적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계급제하에서는 일반 행정가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전보 이런 것들이 탄력적이다. 옆에 부서로 막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니까. 계급제에서 공석이 생기면은, 여기에 TO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내부에서 올라간다. 내부에서 우선 임용하는 폐쇄적 충원 체계다. 직위분류제는 어땠어요?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라고 했죠. 자, 계급제는 사람과 조직을 일체화. 내가 곧 이 조직이 계급을 구성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눴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냥 계급만 두고 그걸 가지고 공직을 분류했기 때문에 계급제는 사람과 조직을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계급제는 사람과 조직을 일체화시키는 그러한 동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목표 달성에 좀 더 헌신.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업무에 맞는 사람만 딱딱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 업무, 우리 부서 이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요. 근데 여긴 그게 없잖아요. 내가 그냥 이 조직의 하나의 어떤 급을 형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조직 전체 목표 달성에 헌신하는 조직 몰입도가 더 높은 것은 계급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직위분류제, 직무 또는 직위를 기준으로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를 평가해서 직렬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자, 직위분류제의 핵심은 직위다.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직위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구성원들. 자,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별도의 관념인 직위.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각각의 그 직위가 있는 거예요. 직위. 이 제도는 사람보다는 업무를 중심으로 차등을 두려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출제자들이 이런 거 줘요.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언제 우선 뭐 운영 연구 이런 것도 뭐 세계 2차 대전 때 어디에서 또는 미국의 무슨 회사에서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잘 갖다 놔요. 근데 그게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잘 거론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는 1838년 미국에서 동일직무 동일보수, 여러분 동일직무 동일보수가 나오면 그건 직위분류제예요. 동일직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보수를 지급을 해라. 주장이 제기된 뒤에 1923년에 분류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고요. 사실 이런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시험 문제의 지문에 섞여 나오긴 해요. 뭐 이거를 연도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연도까지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미국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먼저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보다는 거기는 일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회 문화적 여건, 행정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두 개의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에 직위분류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까지 해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공직의 분류.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겠죠.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알면은 안 틀려. 꼭 문제가 나와야 돼. 그래 여러분 맞을 거니까.